(187) 무호독립선언. 만주 길림입니다. 조수학 밑줄 긋습니다. 선언문 사료가 7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9급에서 나오는 것은 순서입니다. 무호, 28, 31 이렇게 순서입니다. 9급에 나온 건 뭐라고? 무호, 28, 3일운동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료입니다. 사료를 읽어야 되겠죠. 무호를 얘기하는 건지 28을 얘기하는 건지 3일운동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자, 무호 갑니다.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덕망 2천만 형제 자매요. 당군 대양전. 당군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당군 다음 무호입니다. 상제에게 좌우로 하명하고 우리에게 기운을 내렸다. 세계와 시대는 우리에게 복리를 내리게 한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에 하늘에 거스르는 마귀와 도국의 적을 한 손에 도결하라. 무호독립선언에 대한 얘기, 만주 길림에서 나왔던 선언. 28 독립선언. 이건 일본인에서 아시겠죠? 송계백 채팔령, 핵심 인사는 채팔령이죠.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선언 일본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네, 일본의 민족 자결주의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글은 이강수가 썼습니다. 춘원 이강수. 우리 민족의 유일한 정당한 방법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래서 만약 그것이 성공을 보지 못할 때는, 만약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일본에 대해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게 될 따름이다.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춘원 이강수는 되게 애국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20년대 중후반 되면 친일로 돌아서는 역할을 하게 됐던 대표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은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친일로 돌아섰던 우리 민족계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잘하다가 갑자기 친일로 돌아섰어요? 물어보겠죠, 당연히. 한결같은 대답은요, 이렇게 빨리 독립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약간 부끄러운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28 독립선 이렇게까지만 가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3.1운동 가봅니다. 순서 이제 마지막 3.1운동입니다. 뭐니 해도 이제 3.1운동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국내 국외 배경 영향 다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간단하니까 치고 넘어가도 됩니다. 3.1운동 국내 영향, 첫 번째 고종독살설. 고종독살설. 그 고장이 먹는 게 커피거든요.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커피 애호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커피를 제일 먼저 먹었던 임금도 또 고종이라는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죠. 그 이 앞전에 잠깐 배웠나 우리? 고종 임금이 커피 마신 장소가 어디예요? 응? 그거 하지 마시고. 이 앞전에 배우지 않았나 우리? 한번? 건물 막 나올 때? 테이블 올 때 나오고 할 때? 책 봐야 되는 거야? 응? 세 글자. 관, 헌. 찾았어요? 아, 진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까먹었어.
기필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찾지 마, 그냥. 다시 와, 빨리. 수업하자. 예. 시간 단축하자. 커피에다가 독을 쳐서 독살 설 퍼졌습니다. 널리 퍼졌습니다. 썰이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썰이에요, 썰. 말 그대로. 요즘 말하는. 국내 운동에 대한 침체에 대한 반성,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에 대한 충격. 아니, 유학한 학생들도 독립 선언을 하는데 우리 모제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반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유리함, 연합국 형태들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국외, 베르사유 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 중심의 나라가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중심의 회의를 통해서 그 체제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승전국 중심으로 세계사를 재편하려고 하는 방식. 두 번째, 일선의 민족 자결주의. 니네 나라 니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이 니네 알아서 해야지 마.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푸시를 해주겠다는 걸 다 손을 떼는 거잖아요. 니네 민족, 니네 국가, 니네 알아서 해야지.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 반복된 동경 28 독립선언, 유학생들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만주의 모호선언들도 전부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더라.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것들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어디에서? 세계 만들어도 하나로 통합됐다. 어디로 통합됐다? 상하이로. 정치 행태를 뭘 했다? 민주공화제. 공화제. 임금이라는 제도가 안 나오잖아요. 공화제랑, 그죠? 그래서 대통령 제도가 됐죠. 그 다음에 3.1운동 결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미처럼 붙인다고. 문화통치가 뭔지 모르되, 오, 우리를 문화적으로 대우하려고 봐. 처음 공부한 사람들 물어보면 무조건 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무력으로 단호하게 이제 좀, 대우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통치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직접 총칼을 들이대고 조선인들을 대했던 얘들이 반발이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좀 패턴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문화통치, 친일파들을 양성해서 감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치를 방식하겠다는 되게 영리한 방법을 택한 거야. 네, 이게 문화통치예요. 그래서 문화통치 되게 심해 어느 부위든가 지문이든 단정부든가 힘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오사운동, 일본의 스와라지 운동, 인도의 스와라지 운동, 이거 뭘까요? 우리가 3.1운동에 이해들 영향을 받은 거야? 우리가 저희들의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지.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야. 3.1운동과 오사운동이 3일이 빠르잖아. 그지? 3월 1일이가 오사니까. 중국의 오사운동이 열거든. 근데 이게 오사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봐. 오사운동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내용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자, 봐봐. 일본 애들이 중국의 연해안 즉 일정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상하이, 텐진, 항구 이쪽을 지배하고 있다고. 중요 해안 도시 쪽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게 청일전쟁 결과 얘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 요동반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해방이 돼서 자국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은 큰 땅덩어리를 해서 국가의 해안 도시 쪽은 일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은 독립운동을 막 외치고 있잖아요. 3.1운동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일본이 실질적인 유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기 땅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결과 북경에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이 있는 그 대학이 북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좀 해당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재들이 모인 대학이 북경대학인데, 베이징 대학인데, 이건 뭐지? 우리보다 더 못하고 미개하다고 생각되는 조선 애들도 독립운동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 학생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학생들이 5월 4일 날 3일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일본 물리치자고 운동하자. 이게 오사운동이에요.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막 애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애워도 되겠다. 3.1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스와라지 운동에 영향을 주겠다. 스와라지 뭐죠? 이거 비폭력이에요. 간디 비폭력 운동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결국 다 실패하죠. 그죠?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 이것은 성공할 수 없어요. 나라를 빼앗긴 입장이라고 해요. 그죠? 네. 3.1운동의 전 단계 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봅시다. 1단계 주요 도시.
주요 도시. 그 2단계 도시 중심, 3단계 농촌이에요. 3단계 농촌을 체크하면 됩니다. 주요 도시, 도시 중심,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는 빈추리에 밑에 아주 색깔에 칠해놨어요. 그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법문 체남선, 공약 3장 한용운. 한용운이라고 했지만 최근 썰은 뭐 체남선이 다 했네 어쩌니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이건 국정교과서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핵심은 이겁니다.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볼 거야. 첫째 줄만 잡으면 돼. 오 등은 자에 우리말로 의적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여기까지만 딱 잡으면 돼. 밑에 몰라도 돼. 오케이? 첫째 줄은 무조건 색깔 좀 칠해주세요. 이거 무조건 암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오 등은 자에 우리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이거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독립선언서입니다. 오케이?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해요. 이게가 기미년이에요.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고 3.1 독립선언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1 독립선언서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 문장에 갔더니 기미 독립선언서. 뭐지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 3.1운동 이후에 국내 무장 투쟁. 9월산대, 첨어산대, 보천구. 암기하시면 돼. 보천구에, 글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천구는 3.1운동 이후에, 그게 1920년이 되겠죠. 19년 이후에 국내 무장 항일 투쟁이 아예 없던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천구만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갑니다. 3.1운동 전개 및 확산 갑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전개, 확산, 일제탄압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너무 막 여기다가 포커스 맞추지 말라고. 전개 과정. 독립선언서 낭독. 3월 1일 2시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하기로 예정했어요. 로자인데 어떡하네.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자칫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여 요리집인 태화관에서, 태화관이 적었습니다. 설명을 자주 했죠. 태화관은 궁궐이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왕실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럼 왕의 식사, 궁중의 식사를 준비했던 한식 인류 셰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래가들이 일부가 궁중 요리가들을 스카웃해서 식당을 만들었어요. 일반인들도 이제 궁중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한 2개 정도 들어갔는데 그 대표적인 태화관이에요. 태화관에 어떻게 궁중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궁중 요리예요. 우리 왕실에서 먹는 것들. 여러분도 가끔씩 먹습니다. 오늘 먹고 왔습니다. 선생님 시켜 먹을 수 있는 궁중 요리 뭐였을까요? 오늘 먹고 왔는데 오늘 뷔페를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떡볶이를 먹고 왔습니다. 뷔페 안에 떡볶이가 있거든요. 떡볶이 같은 게 궁중 요리입니다.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생각하지만 그게 궁중 요리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잖아요. 떡볶이 하는 게. 자, 볼게요. 자칫 폭력에 대한 생각에서 지적하여 요리집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에요. 전원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인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29명이 2시 선언문을 낭독. 민족대표된 태화관 주인 안순환에게 조선 총독의 전화를 걸게 하였고 일본 경찰이 연행되었다. 이게 가장 비판받는 내용 중 하나예요. 저기요, 우리 독립선언서 발표해서 이렇게 전화 온다는 거예요. 초딩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신학교 학생 정재용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로 나가 만세 시위를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고종 국장을 보기에 창경한 민간인이 가세하여 수십만 인파가 모여 그들의 시위가 고조되었습니다. 국장이라고 날짜를 잘 맞췄죠. 평양, 의주 지방에서도 일어났고요. 전국 각지에서도 일어났고 각양각색 직업군들, 노동자들까지. 4번 고종 독살설. 국민이 분노하여 경성의 운집 3월 3일 인산일 할 것을 장례식 할 것 예상하여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학상. 지방의 군단이 농촌으로까지 작산됐다. 아까 이건 할 필요 없어요. 국내 학상 아까 1단계당 3단계로 대체하시면 돼요. 1단계, 3단계로. 시험에 나오는 건 실상은 일제 탄압입니다. 하성 제한리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별표는 3개 하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 하성 제한리 사건으로 터져 나옵니다.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하성 제한리에는 교회에 볼까요? 기독교와 천주교 약 30명을 교회당 안에 가두고 집중 사격, 밖에서 문을 걸어 잠고 밖에서 못을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28명이 희생되었고 민가의 방어로 39명이 또 학살되었다. 보통 우리가 교회 가면 이렇게 유리창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밖에 문을 잠그고 총을 쏘고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으로 나가는 거야. 창문으로 나간 사람을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에 대한 분풀이를 이런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기독교 탄압으로 비춰져서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나라가 그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종교 탄압처럼 느낀다는 거죠. 자, 미국 선교사 스코필드에 의해서 보고서가 미국에 전해지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소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식민지 국가가 가장 지금 이제 체제 가장 앞선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근데 이게 식민지 국가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 타임이 돼버리고. 이제 교회 교인들이 뭐 총살을 시키고 화형시키는 게 이게 제국주의냐? 식민지 국가의 모범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무장하여 경찰 관서, 헌병 주재소, 면사무 주도 등 식민지 통치 기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핵심은 뭘까요? 하성 제한리 사건이 3.1운동에 대한 복수 정도, 타임 잡으라고. 앞뒤 잡았을 때 뒷타임에 들어가야 된다고. 일본의 복수 되게 치졸하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의의. 모든 계층이 참여한 거적적 민족은 되게 특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전 모든 백성이 참여하게 되면 되게 성공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 대전 전순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에요. 네. 영향. 아까 했던 게 반복됩니다. 중국 오사운동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194쪽으로 갈까요? 여기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네요.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뭐 근현대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손 좀 들어줘봐. 난 근현대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시는 분. 오. 되게 재밌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근현대사가 재밌어. 들을만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없고 어려운 거 대부분이군요. 네. 뭐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뭐죠? 아직 난이도 차이를 모르겠다.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범위 중에 가장 수험생들이 한 80, 90% 이상이 근현대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에 고대사 이건 되게 쉽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거예요. 고대사는 양이 되게 볼륨이 적고요. 깊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근현대사가 어려운 얘기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우리 역사에. 그걸 자료 탈탈 털어가지고 모아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양이 많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역사야. 뭐 책으로만 공부하는 역사야.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다 선생님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똑같아, 입장은. 그래도 선생님은 말 그대로 먼저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선생님인 거니까 아는 찰 뿐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꼭 같잖아. 내가 무슨 여기 운동하는 사람 아니잖아. 3.1 운동하는 사람 아니잖아. 나이가 50대가 어디 가서 운동하겠어요. 그래서 꼭 같다. 먼저 공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경험은 없어, 나도. 공부를 먼저 했을 뿐이야. 오케이? 자, 희망을 가집시다. 네, 선생님 별 차이 없잖아. 같은 동시대 살고 있는데 뭘 고민해.
임시정부 가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갑니다. 아까 3.1운동 이후에 정부가 3개 만들었다고 이게 눈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대한국민의 연해주. 가장 빠르죠. 상하이. 그 다음에 한성정부 순서대로. 서울정부 가장 늦어졌죠. 통합 결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했다. 1919년 9월. 오케이? 밑줄 그어. 그리고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 선생님, 김구는 없네요. 그럼 김구는 뭐 했을까요? 오, 예. 경무총관 했습니다. 옆에 살짝 있습니다. 나와있나 모르겠다, 여기. 나왔었나요? 예. 김구 선생님은 경무, 경찰 역할, 경무총관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공화제 정부다. 공화제 정부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공화제 또는 공화정. 쉽게 뭡니까 물어본다면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그죠? 참정권. 국민의 투표권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공화제,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죠, 여러분들이. 네.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특징 갑니다. 첫 번째, 삼권 분립 밑줄만 그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됐다. 활동을 바로 갑니다. 연통제, 교통국 두 개를 묶어요. 연통제, 비밀행정조직, 정부 문서와 명령의 전달, 군자금 조달, 정보의 보고, 독립운동 지휘 감독, 국내에 인구세를 징수하고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핵심 갈까요? 군자금, 그 다음에 독립공채. 독립군들에게 자금 필요한 부분을 조달하는 목적이었다. 교통국, 정보 수집, 분석, 교환, 국내 연락. 결국은 연통제와 교통국의 공통적인 내용은 뭘까요? 돈이에요, 돈. 군자금 모으는 거예요. 기능만 다를 뿐이 공통적인 분모는 군자금 모집이에요. 독립군들에게 먹고 자고 하고 총기를, 탄약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자금이 필요했던 것들이죠. 독립공채, 앞에 별표 가겠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창간지 제목은 한자로 독립이었다. 그러나 22호부터 독립신문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이거 7급 기출 저거 앞에다가 7급 기출이야. 이건 7급 기출이지만 9급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우리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하고 이 독립신문 두 가지가 있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미 서재필 독립신문 이미 우리 신문사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독립사료편찬소, 일제 조선사 편수에 대항하여, 조선사 편수에 적었습니다. 총독부에서 만든 게 조선사 편수회고 얘들이 만든 게 조선사였죠. 우리 역사 애국원 역사책이 조선사죠. 총독부 산하단체, 일본인들이 조성한 거예요. 거기서 만든 책이 조선사. 이건 완전히 애고겠죠. 그러면 대항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볼게요. 조선사 편수에 대항하여 이강수, 완창호 등이 임시 사료 편찬회를 설치하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 오케이? 그 다음에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사 지열사는 편찬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택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예 적어놨습니다. 근데 가끔 기출을 풀다 보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묶어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 이상하게 해석돼 있어요. 그럼 가져오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오케이? 혹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들랑 나오긴 나오는데 해설 이상하게 다루는 게 있어. 그럼 가져오라고 선생님한테 해석 다시 해줄 테니까. 교육과입니다. 초등과정인 인성, 중등과정인 3.1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김규식을 별표 이미 했죠.
정권제도로 파리 강화의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몇 월 달에 출발했다고 그랬지 아까? 1919년 1월 달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임종 몇 월 달에 만들어서 19년 9월 달에 이미 얘들이 편입된 거기 때문에 임시정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보낸 걸 하자는 뜻이야. 시간도 안 맞고, 그죠?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저거 생각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파리에 있었던 주 파리위원부를 필라델피아에 찍었습니다. 모의고사 풀다 보면 요즘 노량진 모의고사에 필라델피아 대신에 다른 걸 지목 넣을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설치되었던 대한민국 통신부를 통합 구미위원부를 워싱턴에 주재하였다. 워싱턴에 찍었습니다. 워싱턴. 군무부 설치, 만주 독립군 단속을 연결, 육군 주만 참의부 찍었습니다. 육군 주만 참의부 찍었습니다. 육군 주만 참의부. 그 훗날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그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참의부 정의 신문부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거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현재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금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기억하세요. 자유시 참변 끝나고 난 다음에 만주로 다시 내려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가 만들어져. 그 중에 세 개 부 중에 참의부가 임시정부의 주력 부대인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육군 주만 참의부 부른다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어. 육군 주만 참의부는 국민대표회에서 이승만 탄핵할 때 찬성이 아니라 반대쪽이었다고. 왜? 임시정부의 주력 부대니까. 이해 안 되지 지금. 그지? 이해 안 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지금 이제. 일단 밑줄만 그거 그러면 모르면. 근데 독립운동사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육군 주만 참의부를 쓰면 얘기할 거니까. 자금 조달. 국내 20세의 모든 조선의 1인당 1원씩의 인구세를 징수하였다. 인구세 밑줄. 그에도 독립공채나 의전급, 인구세, 이건 7급에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우리 국어에 잘 안 나옵니다. 군사활동. 군무부 산하에 육군 무관학교 설립, 군사 간부를 양성하였다. 서로군 정석원, 북로군 정석, 밑줄만 긋습니다. 서로군 정석원, 북로군 정석원이 만들었다. 이미 설명드렸죠. 서로군 정석원,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석원. 위치 잡아주셨죠, 다. 그죠? 서로군이 어디라고 그랬지, 위치가? 남만주야, 북만주야? 남만주. 북로군 정석원은? 북만주. 미국 LA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해 양성하였다. 이거 7급에 나오는데요. 최근 노량진에서 9급에도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모의고사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비행사 양성소 설치해 양성하였다.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한자로 독립 좀 봐. 이렇게 글로 공부할 때 그림을 보면 그 기억력이 더 오래 갈 거야. 독립. 몇 회까지 이렇게 썼다고 그랬지 아까? 21호까지. 22호부터 어떻게 그랬어? 독립신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사료집 봐보세요. 한일관계 사료집. 사료집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애국공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공채를 발행해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판매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돈을 5만 원에 사세요. 이렇게. 그럼 그 5만 원을 증거를 받고 종이석에 하나 주는 거야. 일종의 증권이야. 우리가 증권사에 가가지고 50만 원, 5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증권 이거 받는 거야. 종이를 하나 받는 거거든. 그럼 내가 증권 투자할 수 있는 증거물이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 나중에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여기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공채를 그냥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지. 그죠? 독립운동에 보태라고 헌금 내듯이 내고 공채를 하나 받았겠지. 증명서를 하나 받았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 하나 지도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계속 쫓기죠. 일본 애들이 계속 쫓기는 거야. 봐봐봐. 항저우, 전장, 창사, 강저우, 루저우, 치장, 청칭.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이동했잖아요. 그죠? 8번째까지 갔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처음에 나오는 것은 상하이하고 충칭이에요. 상하이 임시정부예요. 그 다음에 충칭만 별표 하나 사시면 돼요. 2개만 딱 잡으시면 돼요. 중간중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장 잘 나간 상하이 임시정부 어땠습니까? 충칭 임시정부 어땠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국민대표회의 제갑니다. 국민대표회의. 이거 두 글자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글자 줄임말 잘 하시잖아요. 국회, 왜 이렇게 이응리해, 사람들이? 보통 국대 이렇게 하거든요. 예. 국가대표가 국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두 글자를 줄이면 국회가 되겠네요.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통령 탄핵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이죠. 지금 대통령 이승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착각. 여러분 21세기 사는 사람들인데, 예, 지금 대통령 그분이죠. 예. 선생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예.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어서 이 시대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본 건데, 예. 윤 대통령 여러분 생각하고 갑자기 물어본 거죠? 예. 그분은 아닙니다. 예. 대통령 탄핵은 잘하면 탄핵은 아니잖아요. 뭔가가 문제 있으니까 탄핵하겠다는. 그래서 자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속된 말로. 자르자는 거죠. 국회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발의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유지파 또는 현상 유지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신채호 같은 인물들, 안 적어도 이런 것은 안창호 같은 분들,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야. 요즘 같으면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론회 하는 거지. 야, 우리 대통령 잘라야 되지 않겠냐? 뭘 잘라? 아니, 조금 바꿔서 쓰면 되지 않을까? 리모델링 하면 안 될까? 마지막 현상 유지파죠. 잘하고 있는데 뭘 잘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을 막 하고 있는 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 이렇게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르라? 뭔가 잘못이 끄집어내야 할 거야.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잘못됐냐 물어본 거야. 그럼 이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냐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지, 이제. 독립운동 노선 내 문제가 발생했어요. 독립운동 노선이 각자 달라요. 이 사람 뭐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 거 없으니까 가서 자주 얘기합니다. 일본 새끼들이 보이면 죽여버리고, 일본 새끼 지은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고, 뭐죠? 의열단과 비슷한 생각을 해요. 김원봉 의열단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반도이든 간에 간도이든 간에 어디든 간에 일본 애들 보면 죽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승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예기적 노력을 통해서 열강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가 돼요? 여기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뭐가 있어? 앞에 뭐가 있을까? 주장할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일명 뭐냐면 이임통치론이에요. 이임통치론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현대적인 나라를 갖다가 운영해본 경험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이임, 맡긴다는 뜻이야. 맡겨서 열강의 서구 여러 나라들에게, 대표적인 나라, 미국 같은 나라들에게 맡기자는 거야. 이임 통치하자는 뜻이야. 이임 통치를 주장하는 거야. 이게 누가 가장 반발하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은 나쁜 놈 맞지? 그렇잖아. 울산 늑야같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은 나쁜 놈이다. 오케이? 그러나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 더 나쁜 놈이다. 우리 영어에서 모화된 용법이야. 무엇보다 더 모화된 용법이야. 다시 한번 갑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누구는? 이한용은 나쁜 놈이다.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지.
솔직히 없는 나라 맞지? 나라는 없잖아. 나라 뺏겼으니까 없지. 근데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은 이승만 더 나쁜 놈이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회 통과됐을까? 통과되지 못했을까?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결국은 누가? 이승만이 아웃된다고. 그러면 임시로 누군가가 이걸 맡아야 할 거 아니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헌법은 바꾸지 않았어요. 헌법은 그대로 있어요. 헌법은 뭐야? 대통령제야. 뭐 대통령 일대 대통령 뭐가지 날라갔잖아.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대통령이 나타나야 되겠지. 잠시 그 자리를 맡아야 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하느냐 얘기죠. 이게 이제 박은식이에요.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으로 앉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박은식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죠? 이 사람들 공통적인 분모가?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자? 개헌하자. 그래서 박은식이 해야 할 일은 뭐야? 개헌이에요. 결국은 개헌에 발을 찢게 돼요. 대통령제의 폐해를 갖다가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 헌법학자들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맞지 않다. 내각 책임자로 가자, 우리도. 영국이란 일본식으로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예. 뭐 영국도 시끌벅적하고요. 내각 총리 하나 바뀔 때만 시끌벅적하고요. 예. 그래서 내각 책임제이든 대통령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개헌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갑니다. 이미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죠? 네. 196페이지에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오른쪽에 개헌 과정 봐보겠습니다. 자, 도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차 개헌 1919년 9월 대통령 지도처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이동희의 밑줄을 긋습니다. 이승만은 다 할 거니까 대통령은 대신 이동희가 되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동영이니 누구니 되게 비슷한 일을 막 집어넣을 겁니다. 그 이동희 위에 살짝 적어. 이동영은 아니에요. 이동영도 독립운동가인데 여기에 국무총리는 아닙니다. 가끔 말장난 치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국민대표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임시대통령 선임했다. 이 차 개헌 갑니다. 25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 내각 책임 지도제 적었습니다.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봐봐요. 풀어쓸게요. 내각은 장관들을 얘기해요. 그럼 장관들이 10명이나 쳐봐. 그럼 10명이 다 모일 거 아니야. 중요하니까. 다 모여서 회의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누군가가 회의를 주관하는 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우리가 조그만 5명 모임, 개모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그 모임이 운영되고 돈 관리가 될 거 아니야. 가장 간단한 기본 원리잖아요. 자, 국무회의, 내각 책임제는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장을 갖다 우리는 국무령이라고 합니다. 내각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짱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짱이 되는 거예요? 국무령이 짱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되겠지. 자, 2차 개헌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자. 이상용, 양기탁, 안창호, 김구 이런 사람들. 3차 개헌에 별표 갑니다. 별표인 이유는 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7년에 연도 색깔 좀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갑니다. 국무위원 중에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자, 볼까요? 이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3차 때는. 누가? 장관 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독립운동 노선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생각이 다르듯이 행동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떠나게 됩니다. 3차 기원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무위원 중심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발생해요. 우리가 사람이 모여 어떤 단체도 만들고 조직을 만들잖아요. 떠나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요, 가지 마세요. 내일부터 노동부 장관 하세요. 내일부터 교육부 장관 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무위원 중심, 즉 장관 중심의 지도체제가 됐다. 오늘날 치면 장관 중심하는 게 대표적인 제도가 3차 개헌입니다. 27년도 연도 비추를 그었죠. 자, 쭉 적어줄 거예요. 국무위원 중심 집단 지도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 장기간 이 전속체제, 장기간 밑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27년부터 40년까지 그때 13년 동안 이 체제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927년이잖아요. 3차 개헌 내용 던져주고 이 시기에 일한 역사사실을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1927년의 역사사실 뭐가 있어? 그렇지, 신간해요. 이거 선택지 고르는 거예요. 뭐 신간해라고 단답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신간에 대한 내용을 선택지로 풀어줄 수도 있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다 기출이에요. 뭐 출제자들이 내기 딱 좋은 요소들입니다. 4차 개헌. 4차는 1940년이에요. 여기서 또 뭐죠? 충칭 정보를 적어놔 앞에다가. 앞에 적어 충칭 임시정부를 적어야 돼요. 4차 때부터는 이미 충칭까지 도망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가요. 충칭까지 간 이유는 뭘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 임시정부 요원들을 체포하려고 해요. 김구 선생을 포함해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칭까지. 충칭은 아까 지도 보다시피 지도 한번 볼까요? 앞으로 다시 올까요? 충칭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앞 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는 전부 다 바닷가 쪽 가깝잖아요. 여기를 배 타고 도망가기도 좋아요. 근데 충칭은 내륙이에요. 내륙 깊이 쫓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충칭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칭에 갔습니다. 이때 주석제로 바뀝니다. 주석 중심의 지도체 김구입니다. 주석제 갑니다. 주석제가 뭔지 봅시다. 우리 행정법 많이 배우시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권 분립 아시겠죠?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 그런데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가져.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져. 나쁘게 표현하면 뭐죠? 독재자. 독재자는 나쁘게 표현하면. 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야 민주주의 공화제 기본 노선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 좋게 표현해서 옆에 모르겠다.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예, 김구 중심의 강력한 지도력, 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김구 선생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김구 선생이 아니면 어떻게? 독재지. 아니 자기 법을 만들고 자기가 사법권을 가지고 자기 보통 수반은 행정권만 가져간다. 그죠? 국무총리나 현재 대통령 거의 대부분 뭐예요? 행정권만 가져가는 거야. 대신에 입법, 사법이 다 분리돼야지. 입법은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 사법은 검판사들 얘기하는 거잖아. 분리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 제재할 수 있나?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독재 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가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구 선생은 뭐 독재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럼 지가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지가 행정도 다 치고 있다는 뜻이야. 북한의 대표자들도 이 짓 하고 앉아 있어요. 현재 김일성 주석이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자식 지금 손자들까지 와게 되는데 그 손자들이 주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시진핑 같은 거는 노골적으로 그냥 시진핑 주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아예. 그 중국에서는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 시진핑 주석이 이거 다 가지고 있다는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근데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21세기 사는 민주공화정을 사는데 한 사람의 모든 권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어폐가 좀 있지 않아요, 솔직히. 네. 5차 개헌 갑니다. 44년입니다. 주석 부주석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주석 부주석제. 김구, 김규식.
김구, 김기식 부적절해서 갑니다. 재작년 기출 밑에 나왔네요. 대한민국 임시원장이 재작년 기출입니다. 2020년 기출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일조 보면 봐도 그냥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기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제 평등하다. 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에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한다. 이거 맞겠다고 한 애들도 아까 뭐였지? 일본 애들이 무슨 법 만들었다고 했지? 아까 1907년에? 집회 못하게 하고 하는 거. 결사 못하게 하는 거 뭐? 보안법. 보안법으로 체제했잖아, 일본 애들이. 1907년에.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갑자기 공화장한테 황실을 우대했다고 하잖아. 말이 안 맞는 거잖아. 황실은 입법사회인데 모든 지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 왕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 봐봐.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대. 뭘까요? 중심축을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황실 사람 누군가가 임시정부에 하나 와서 깃발 하나 꽂아주고 싶은 거야. 중심축, 그 사람 중심을 가져가겠다는 뜻. 즉 사람을 모아서 중심체를 만들고 싶다는 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옛날에 전제국가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9조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를 폐지한다. 생명은 신청제를 알겠죠. 이건 존중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공창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얘기, 이건 매춘이에요.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폐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임시정부는 국토해보고 만 1년 만에 국회를 소집하겠다. 자, 폐지 넘겨갑니다. 민족의 저항. 물산 장려운동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오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물산 장려운동, 그죠? 배경. 사회 진화론 입장에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 사회 진화론을 밑으로 봅습니다. 사회 진화론 입장에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 우리 생물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해. 배웠어, 안 배웠어? 끄덕이라도 좀 해봐. 배웠잖아. 다 까먹었지만.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동물이, 원시 동물이 태어나서 저렇게 진화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이렇게. 찰스 다윈이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사에서도 사회 진화론 입장에서 민족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된 나라가 있고 처진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처럼. 그 당시 우리처럼 처진 나라가 있다는 거지. 이걸 사회 진화론 입장에서 실력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겨내는 방식을 사회 진화론을 갖고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사령 폐지 후 한국인들의 중소기업 설립 증가. 요거 핵심이 가장 별표. 네, 물산 장려운동 별표 핵심. 아까 우리 1910년대 해사령이 어떻게 됐죠? 허가제였잖아요. 근데 20년대 되면 어떻게 되죠? 해사령이 폐지됐다. 또는 해상이 신고제로 됐다. 누구에 유리하게? 그렇지. 일본이 유리하게 만든 게 해사령 폐지 또는 신고제 같은 말을 씁니다. 아까 질문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결과 한국인들의 중소기업 설립이 증가되었다. 정계 20년대 초 평양에 조만식이 밑으로 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하여 서울과 전국을 확산시켰다.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관세 폐지죠. 관세 폐지 조짐이죠. 관세를 폐지했을 경우와 우리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 물품이 일본에 대해서 앞선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똑같은 가격이면 일본 애들이 만든 물건을 구입하지 우리가 만든 거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물산 장려운동을 낫겠다. 9 갑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9월에 국산품 애용호소, 근검전략, 생활개선, 금주 금연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예요. 내 살림 내 것으로 금주 금연운동. 일제 타협하는 모습,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사회주의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민족주의 계열의 자본가들만 돈을 번다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사회주의자의 생각의 경제관념은 뭐죠? 공산주의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어느 특정 민족 자본가들 돈 벌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하고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비판을 받고 사회주의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 인재 양성이 필요한 게 대학이죠. 그죠? 우리 일본 애들에서 되게 기존의 교육 중에서 뭐야? 단순 기술 습득하는 능력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인문 교육을 좀 받고 싶다. 보겠습니다. 배경. 2차 조선교육리 발표가 되었으나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의 한정,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 부재와 학교 수가 태부적이었다. 전개, 총독부의 대학 설립 요구를 묵살하자 조선교육회는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밀립대학 밑줄 긋습니다. 설립을 전개하였다. 그 기성준비회를 만들고 23년 밑줄 그시고 한민족 1천만 이런 식 쭉 밑줄 긋습니다. 여기까지 색깔 좀 칠해줍니다. 네.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 내자. 그럼 어떻게 1,000만을 먹어진다. 그 돈으로 우리가 밀립대학을 만들자.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결국은 총독부의 방해로 밀립대학 설립은 실패하고 일본 애들에서 만드는 게 뭐야? 관제 경성제국대학이 밑줄 긋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졌다. 어디에 만들었다고 그랬지 아까? 서울의 낙타산, 줄여서 낙산이라고 불러요. 낙산에 만들어졌다. 오케이? 지금은 그 건물터 흔적만 남아있고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오늘날 무슨 대학의 전신이라고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SN6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전신이 되었다. 농촌개명운동. 전총독부가 35년 이후로는 전면 금지. 그럼 그 전 거 공부하면 되겠다. 20년 초 서당, 야학, 강습소 등 개설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한글보고운동, 20년대 조선일보가 주도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9월에 운동을 펼쳤다. 한글보고운동. 부나로즈운동, 동아일보 주주, 민중속으로라는 구호를 내쳤다. 부나로즈 밑줄 긋습니다. 네, 부나로즈 말이 러시아 말인데 우리말로는 민중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농촌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문명퇴치운동, 조선어학계에서 문명퇴치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 대표적인 소설이 뭐야? 신문의 상록수입니다. 국어에서 배우는 신문의 상록수들이 대부분이 한글 보고운동이고 부나로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나로즈 운동 이거 뭐냐면 내가 학교를 다녀, 고등학교를 다녀, 대학을 다녀. 네가 배운 지식을 너만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네 고향에 내려가서 그 고향의 후배들에게 후학들 양성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널리서 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한글 보고 운동이기도 하고 부나로즈 운동이에요. 예. 그 시기에 그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되게 높은 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왜? 거의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상황이야, 시골에. 예. 그 다음에 민족협동전선. 자, 잠시만. 자,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흐름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우리 했죠? 3.1운동. 기억나세요? 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의의는 가지고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죠.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죠. 자, 실패했습니다. 원인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뭐, 순서 관계없어요. 하셔도 돼요. 비폭력, 지도자가 되게 부족했다. 정부가 없는 무정부였다. 실패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입된 것도 있죠. 뭐가 유입됐나요? 사회주의가 본격 유입됐어. 와, 씨, 덥다. 야, 니네 추워? 선생님만 더운 거야? 추운가 보구나. 선생님만 땀 흘려서 그렇구나. 이게 강의 안 하고 앉아있으면 좀 추운가? 오케이. 이건 봐주셔야. 네. 우리나라의 3.1운동을 기점으로 사회주의가 본격 유입됐다. 3.1운동은 어떤 날이었죠? 고종인가요? 순종인가요? 고종? 인산일 장례식을 앞두고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요즘 말로 지금 전단지 만들어서 막 뿌리는 거야.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1919년입니다. 1923년에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저는 형평사 운동이 경상남도 진주증이로 되었죠. 즉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벌어졌죠. 23년에. 23년에 형평사 운동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894년이 되면 그 유명한 갑오개혁이 이루어지죠. 이때 갑오개혁은 신분제가 폐지됐잖아요. 그죠? 폐지됐음에도 사회 저변에는 백정들에 대한 차별제가 극심했다는 거야. 그래서 형평사도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1926년 60만세 운동. 여기는 순종의 인산일이죠. 가끔 이것과 이것을 가끔 이렇게 살짝살짝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출제자들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출도 보다 보면 순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억울한 사정들을 토로하게 됐다. 끝이 아니에요. 1926년에는 또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조선 민흥회가 조직되고요. 정우의 선언이 있고요. 1927년에는 신간회가 조직돼요. 좌우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강제학생 항일운동이 29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런 흐름 순서 쭉 잡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사건을 쭉 던져주고 선후관계로 옳은 것 물어본다면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쭉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순서는 어떻게, 우리가 3.1운동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형평사,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우의 선언, 신간회, 그 유명한 신간회. 신간회는 우리 알다시피 별표 5개뿐만 아니라 7개까지 얘기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강조학생 운동.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좀 시작할까요? 시겠습니다. 본도를 올린 거야? 나만에서 하도 움직여서 보고 온다? 추워 보이네. 오늘 춥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날씨 아프지 않아요? 얇게 입고 싶어. 아니야, 안에 한 입을 티를 하나 입었어, 얇은 거. 그래, 하나를 벗으시면 되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를 벗으시면 되잖아요. 난 그거 하기 싫어. 춥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왔는데 오늘 날씨에 걸맞는 옷차림 입는 건 아닌 생각했어요. 선생님? 두껍게 입었다, 얇게 입었다. 네, 덥던데 얇게 입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춥다고 말을 들어주는데 위에 뭐가 춥지는 않았어. 아, 그런 데를 그랬어. 근데 오늘 처음부터 순간 손에다 아웃도어 있잖아. 이만을 입거든. 춥고 하는 거지. 와, 미쳤나봐, 이거. 이 부분도 어려운 사람 있어? 어려워, 지금? 그리고 한바퀴로 두 바퀴로 기술 때는 그냥 와 가는 거야. 그림자처럼 흐름하고 연도 좀 두고 가장 많이 나올 때 연도에